시간에는 한번 그림책 읽는 방법, 그게 이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이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과 그리고 구성된 아이들의 분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가장 좋다, 또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20명 내외, 20명 조금 넘거나 아니면 조금 그 아래 아이들 한 19 이렇게 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활용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고 그 방법이 내가 우리 교실에서 활용하는데 적합하다라고 하면 가져다 쓰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가장 알맞은 방법들을 찾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그림책 오러와 오도라는 이영경 선생님의 옛 이야기 그림책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한 70분 정도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약 10분 정도를 이렇게 편집했다 그러나요?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림책을 읽을 때 제 태도, 이제 또 제가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어떤 방법이나 발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용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 제가 그림책을 읽어준다 그러면은 참 잘 읽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답이 없거든요, 실은. 쪽의 콩지 팥쥐 이야기. 자, 제목이 뭐예요? 오라와 오도. 오러와 오도. 어떤 얘기일까? 지원이. 거기에 얘가 언니 같고 얘가 동생 같잖아요. 근데 거기 콩쥐포츠에서도 콩쥐포츠에서는 착한 애가 언니고 나쁜 애가 동생이고, 근데 얘는 조금 비슷해가지고 얘가 언니고 얘가 동생이고. 아, 그래. 그런 거 같아. 우와. 이게 무슨 색이야? 자연의 색. 자연문명. 초록색보다 어때? 색깔은? 생각한 거 있는데. 에메랄드. 에메랄드색. 연두색. 연두색. 이거? 메론파색. 이 연두색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자연문명. 자연. 자연문명. 자연 문명이라는 말을 알아? 밭. 밭. 와, 밭이 생각나네. 논. 나무. 산. 자연. 그러면 왜 이런 거를 그려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러와 오러가요. 동생 이름인 것 같고요. 오도가 언니 이름인 것 같아요.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했어? 오라가 이름이 아빠 이름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두 글자가 오잖아요. 오가 똑같대. 오라고 오더라고 친구. 예, 오라야, 어째 그리 꿈을 대는 거냐? 빨래는 언제 하려고? 새엄마는 오라에게만 온종일 집안일을 시켰어. 나중에 그게 아파요. 그 누구지? 얘가요. 이거 있잖아요. 왠지 맘모스 풀 같아요. 마음모습을 같아. 어느해 꽃춤놀이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총각들과 아가씨들은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려고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엄마는 오도를 꾸며주느라 부산을 떨었어요. 예, 오라야, 내 옷을 오도에게 입혀야겠구나. 어서 가져오너라. 아가씨들은 제 손으로 수놓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꽃춤놀이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오도가 수놓은 건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의 치마 저고리를 오도에게 입혔어요. 어머니, 저도 꽃춤놀이에 가게 해주세요. 오라가 이렇게 말했지만 엄마는 못 들은 척했어. 선생님, 근데요.
언니가 여기 있으니까 집 아파트에서 나 어떤 여수 할머니가 나와서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같아? 그러니까 이소가 무슨 하는 선녀가 생녀가 님이 운전해가지고 한 거 같아요. 이렇게 전에 읽은 콩쥐팥쥐 얘기를 가지고 이 그림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연결시키네. 읽고 오러가 땔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게으른 것아! 온종일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손님 오셨는데 냉큼 아궁이에 불 지피지 못하겠니? 엄마는 한바탕 잔소리를 한 다음 오도를 데리고 오도를 데리고 오리를 잡으러 나갔어요. 샤오나는 말없이 생황을 불기 시작했고 오러는 가만히 길을 기울였어요. 따뜻한 연기와 불꽃이 오러의 마음처럼 춤을 추었어요. 불빛이 조금만 있어도 저는 눈이 부셔서 고기를 못 먹는답니다. 엄마는 얼른 등불을 치웠어요. 사방이 깜깜해지자 샤오나는 오러와 오도의 그릇을 슬쩍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러의 손을 끌어다 살코기 그릇에 살포시 얹어주었어요. 샤오나가 말하자 세 사람은 먹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오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한테 뭘 준 거야? 이빨 다 부러지겠어! 엄마는 일을 하다 말고 등불을 들고 우당탕탕 내려왔습니다. 이때 샤오나가 오로와 오도의 그릇을 휘둘러 놓았습니다. 이 통통한 고기를 놓고서 무슨 소리니 오도? 엄마가 다시 위층으로 사라지자 샤오나는 오로와 오도의 그릇을 또 슬쩍 넣어놓았어요. 세 사람이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엄마! 또 우당탕탕 내려왔어요. 샤오나는 재빨리 오로와 오도의 그릇을 어떻게 했어? 내려왔어요.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새벽달이 뜨지 않았으니까. 새벽달이 뜨고 오도가 들어누워 말했어요.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첫 닭이 울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저는 잘 것 같고 오로랑 샤오가 걔는 아직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럴 것 같아? 꼬끼! 첫 닭이 울었을 때 걔는 자고 있고 우리는 둘이란 사이즈로. 오도는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샤오나가 오로에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런 고생은 오늘로 끝이요. 오로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잠든 오도에게 속삭였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내 옷을 돌려주겠니? 오로는 오도가 입은 치마 저고리를 바꿔 입고 누더기는 오도에게 살짝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정성 들여 수놓은 꽃신을 신고 샤오나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근데 웬 딸기야? 열매를 힐끗 흘겨보고는 목 젖고 노래를 부르며 배를 짰어요.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고 나서야 오도는 꿈쩍이기 시작했어요. 잘했군, 잘했어. 내 딸 오도는 시집을 갔다네. 다 하실 수 있겠죠? 그쵸? 별거 아니구나. 자신감을 줬나요? 제가? 어떠셔요? 제가 그냥 저런 되게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이러는 게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선생님은 오래 했으니까 잘할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령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실은 제가 여기서 해주는 말은 그렇게 뭐 애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말들은 별로 발견되지 않죠. 뭐 그걸 편집한 건 아니에요, 실은.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주면서 선생님들하고 함께 공유해보고 싶은 것 중에 이제 그 한 가지가 어제 모리스 샌닥이 책의 냄새도 맡고, 그쵸? 촉감도 느껴보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껴안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책이 아주 여러 가지 용도로 한 사람에게 온전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소리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저는 그 책 참 넘길 때 이 소리도
굉장히 또 다른 어떤 기쁨을 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애들이 이렇게 실물 화상기나 뭐 이런 거 매체를 바꾸지 않으니까 있는 아이들이 막 쪼르륵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적거리면서 앞에 있는 거 잠깐만요. 그래서 앞에 이쪽 보고 이거는 이거 어쩌고 저쩌고요. 또 막 뒤져서 이건 어쩌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가끔 막 뒤를 막 넘겨다 보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안달이 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 제가 이러거든요. 기다려. 모든 것 쉽게 얻는 게 없어.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그 책이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어떤 즐거움, 기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모리스 샌닥에게 이 왕자와 거지는 텍스트에 나와 있는 글의 내용만이 중요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후각, 그 다음에 어떤 그 촉각, 반질반질한 느낌, 그렇죠? 촉각, 그 다음에 이빨로 물어보죠. 이런 어떤 온 감각을 활용해서 책을 오롯하게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미적인 판단도 하는 거죠. 아름답다. 그러니까 책 자체가 그 모든 것으로 다 같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소리도 있다고 봐요. 책장을 넘길 때의 소리. 그 소리도 또 다른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자에게 굉장히 다른 어떤 층위로 이 책이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 나오죠. 그림책이나 옛 이야기들이. 그거는 이미 책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이것들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책들을 끌어안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계속 끌어안고 다녀요. 그쵸? 한동안. 교실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그 모두가 저는 책이 주는 기쁨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림책을 그렇게 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물 화상기에 해서 볼 때 그것도 역시 매체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또 중요하게 색이 다르게 왜곡되는 수가 많더라고요. 실물 화상기가 아무리 이렇게 좋아도 이렇게 왜곡되게 좀 드러나요. 그래서 근데 그림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 형태, 구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인물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서사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죠. 색깔이 바뀌면. 붉은색도 정말 밝은 붉은색이 있고 또 좀 어두운 붉은색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나 상징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실물 화상기를 이렇게 보여줬을 경우에는 왜곡될 수 있어서 자칫하면 어떤 인물의 내면이라든가 그림의 서사들을 왜곡시키면서 우리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은 가장 좋은 건 아이들하고 오로지 책 자체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책을 읽을 때 좀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애들하고 약속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밑에 깔려있는 매트 2장을 구해서 이제 까는데 그때 그 이야기 멍석이라고 애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 멍석. 그런데 그 이야기 멍석 그 이름을 정하기까지도 아주 지난한 과정에 그 어떤 투표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 멍석을 깔고 그 다음에 멍석을 걷고 이런 것도 저는 의례라고 본 거죠. 아주 작은 의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났다 이런 것도 막 갈무리하는 거. 그래서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제가 앞에 앉고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자세로 이제 그림책을 볼 때 보통 저는 이 가슴 부위에다 책을 놓습니다. 가슴 부위에다 책을 놓고요. 그 다음에 손 끝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이게 교사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자세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이 세상 모든 엄마 아빠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나요? 선생님들, 이쪽에 있는 선생님들 잘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또 만약에 이렇게 하면 또 어떨까요? 이쪽 선생님들은 잘 보이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저한테는 조금 덜 불편한 자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제가 지금은 조금 일어설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하고 앉은 위치가 너무 그 높이가 같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했다면 선생님들 어떠세요? 모두 다 잘 보이죠? 편안하고. 이 교사에게 어려운 자세가 실은 보는 사람에게 그림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편한 자세더라고요. 그림을 읽는 사람들에게. 선생님 아기가 7살이라 했으니까 아마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셨을 것 같아요. 딱 인상으로. 그림책은 애들한테 추론, 추측,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올까? 추측할 수 있게 여기다 복선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누구야 누구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럼 누구야 누구 어떻게 우는 거 지금 누구야? 그런데 거기 보면 강아지가 있어요. 꼬리만. 그러면 애들이 강아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짠 하면 확인했을 때 성취감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리니까 이 복선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추측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림책 속에 계속 몰입해 들어가는 그 즐거움이 어떨까요? 없어지겠지요. 굉장히 중요하게 작가들은 여기다가 뭔가 복선을 깔아놓은 건데 그런 책들이 뭐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가능하면 보는 아이들, 보는 독자를 중심으로 모든 장면들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거. 근데 교사는 뭐가 어렵냐? 위에서 아래로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면 헷갈리죠. 어쨌든 간에 교사에게 불편한 자세, 즉 읽어주는 사람에게 불편한 자세가 그림을 읽거나 그림책을 보는 독자에게는 대단히 편안한 자세. 그리고 저는 여기서 나름의 평등이 구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자세가 제가 선택한 가장 편안한 방법이었고요. 이제 읽어줄 때 제가 보면은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쵸? 막 엄마 이럴 때는 막 그냥 팍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실감나게만 읽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앞에 있는 발표하는 아이들 있죠. 그 발표하는 아이들을 제가 이제 그 앞에 앉히는 그 친구들은 주로 수업 시간에 교과 공부에 좀 자신 없어 하는 아이들. 그리고 뭐랄까 좀 집중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주로, 그리고 또 눈이 나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주로 앞에다 배치를 해요. 걔네는 고정석으로 제가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끼리끼리 앉지요. 교과 공부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고 그런 아이들인데 그림책을 읽거나 이럴 땐 굉장히 자기 표현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쩌면 균형을 맞추는 거일 수도 있겠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교과 공부 시간에 자신 없는 아이들이 이런 그림책을 가지고 제재를 바꾸거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발표를 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발표하기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구들을 막 드러내서 균형을 좀 맞출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굉장히 그림책만 딱 놓으면 자신 있어 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자기 생각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게 제가 그냥 열어주고 그리고 저는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때때로 아이들이 자기 상처를 드러내기도 해요. 뭐 자기 가정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툭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되게 개 쪽으로 이렇게 그치 누구야? 너 어떤 생각 들어? 이렇게 일부러 손 들지 않아도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의 삶의 경험과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읽을 땐 그 아이를 좀 이렇게 눈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픈 경험들, 또 내가 우리 반 애들 모두를 모아놓고 있지만 오로지 그 아이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아이들이 심하게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또는 그런 뭐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막 그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조금 시간을 두고 그 아이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본 다음에
이제 읽어주는데 제 마음을 그냥 근데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그냥 읽어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되게 그거를 자기 문제 아닌 척하죠. 드러나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가 네 아픔이나 고통을 알고 있어. 함께 해주고 싶어.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가 던져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도 그 아이한테 서로 그 아이한테 어떤 뭐 저는 치유를 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 아이 마음을 좀 제가 어루만져 주는 것. 추울 때 누가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만져줘도 어때요? 온기가 살아나는 것 같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책을 그런 도구로 저는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많은 활동들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이제 그림책이나 뭐 책 읽기 같은 것들을 하고 나면 독후 활동들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막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근데 어떤 때는 또 막 이렇게 막 부가트나 막 뭐 만들기나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게 그 부분으로 지나치게 이 비중들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고민의 지점이에요, 저도.